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신현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법원 경매, 그 중에서도 부동산 강제 경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경매란 어떤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다수의 구매 희망자에게 가격을 제시하게 해서 그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경쟁을 통해서 가격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판매 목적의 경매와 달리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실시하는 경매가 있습니다. 바로 법원을 통해서 진행하는 경매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로서는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강제 경매입니다. 집행 권한을 가진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집행 권한이란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공적 문서를 의미합니다. 흔히 집행력 있는 판결문, 지급명령, 그리고 공정증서 등이 바로 집행 권한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채무자가 가진 부동산을 매각해서 그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게 됩니다. 경매는 경매의 목적물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토지, 건물, 상가, 공장 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에 동산 경매는 가구나 가전 같은 유체동산, 그리고 회원권이나 채권 같은 자산권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지급명령 정본 등을 집행권한이라고 했는데요. 집행권한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서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소위 임의경매란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과 같은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바로 이 담보권을 근거로 해서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판결문 같은 집행권한이 따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법원에 소송이나 판결 없이도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임의경매입니다. 반면에 강제경매는 담보가 없는 경우에, 즉 채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주지 않았던 경우에 실시하는 경매입니다. 이때는 법원으로부터 집행력을 인정받은 판결문, 지급명령 정본, 조정조서, 화해조서 같은 집행권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제경매는 토지, 건물뿐 아니라 공장재단, 광업권, 어업권, 자동차, 항공기까지 다양한 자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는 이 집행문과 확정증명원 등을 갖추어서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법원에서 실시하는 부동산 강제 경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채권자가 경매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신청서를 검토해서 경매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은 경매 절차 개시 결정과 함께 부동산의 압류를 명해야 합니다. 부동산 압류가 되면 채무자, 즉 소유자는 부동산을 팔거나 이전하는 등의 처분 행위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그 채무자가 계속해서 그 부동산에서 거주하거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채권자의 경매 신청에 따라서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되면 법원은 그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준비 절차에 들어갑니다. 우선 채권자들에게 배당 요구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집행관은 현장에 나가서 실제 건물의 상태, 그리고 점유 여부 등 임대차 관계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입찰 날짜, 매각 기일을 정해서 공고합니다. 경매에 참여하려면 정해진 날짜에 법원에 출석하거나 기간 입찰의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동안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는 방식으로 입찰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찰표를 제출해서 입찰을 하려면 최저 입찰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이 마감되면 집행관이 봉투를 개봉해 최고가를 적은 사람을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정하게 되고 그 다음 사람을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정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 경매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낙찰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매각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매각 결정 기회를 열어서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한 뒤에 매각 허가
또는 매각 불허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매각 허가가 확정되면 낙찰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낙찰이 취소되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낙찰자가 낙찰 대금을 법원에 입금하게 되면 법원은 배당 기일을 지정해서 채권자들에게 순서대로 돈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가 끝나게 되면 경매는 모두 종료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법원에서 하는 경매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인터넷에서 법원 경매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물건 검색부터 경매 일정 등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관심 있는 물건의 공고문, 현황조사 보고서, 매각 물건 명세서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만 권리 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일 것이고 법률 상담도 필요합니다. 잘만 준비한다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정보 부족이나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 것이 바로 경매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강제 경매의 흐름과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채권자 또는 입찰자로서 부동산 강제 경매 절차에 참가하시기를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제대로 된 정보와 법적인 위험 요소,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경매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유익하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약속의 조신영 변호사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